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포천시 농업에 관한 겁니다. 양상현 기자의 2025년 7월 15일자 현장 르포 기사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네, 여기 보면 수십억 원이 투입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이 두 곳이 핵심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지역 농업 살리자고 만든 포천산 농산물 50% 의무 사용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현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왜 현실과 부딪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죠. 우선 이 두 센터, 이게 어떤 곳들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포천시 농업재단이 운영하고 군내면 용정산업단지에 같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3년 11월에 문 연 곳이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인데요. 한 22억 5천만 원 정도 들었고 규모는 한 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긴 주로 농가분들이 직접 가공해서 창업하시거나 뭐 시제품 만들거나 하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데 집중하는 곳이죠. 아, 가공 쪽이군요. 네. 반면에 그보다 1년 먼저 2022년 11월에 지어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훨씬 커요. 부지만 해도 6,700제곱미터가 넘고 건물도 거의 1,000제곱미터 가까이 되고요. 예산도 57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군납이나 공공급식처럼 대량으로 납품하는 걸 목표로 농산물을 모으고 씻고 자르고 하는 그런 전처리 기능을 주로 담당해요. 자동화 설비도 갖추고 있고요. 의무 사용 조례요. 사실 취지만 보면 정말 좋잖아요. 지역 농가 소득도 올리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고. 네, 맞습니다. 취지는 정말 나무랄 데 없지요. 관내 학교나 공공기관 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절반 이상을 포천에서 난 걸로 써라, 이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게 이제 기사의 핵심 지적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50% 규정,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왜 어렵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가 역시 품질하고 수급 안정성 문제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감자나 양파 같은 아주 기본적인 품목조차도 센터에 들어오면 상태가 안 좋거나 크기가 제각각이라서 절반 이상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요? 네. 심지어 한 농민분은 수확한 거 절반은 그냥 창고에서 사라지는 셈이라고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50%를 채우고 싶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품질 기준에 맞는 농산물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와, 가져온 농산물 절반을 버려야 한다니 이건 뭐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센터 입장에서도 정말 속상한 일이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최첨단 설비를 갖췄다는 가공센터, 여기 가동률이 뭐 10%에서 50%밖에 안 된다는 것도 결국 이런 문제 때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쓸만한 원료 자체가 부족하고 또 들어오는 것들 품질도 좀 들쭉날쭉하고 비용 부담도 무시 못하고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요. 이 50% 규정 자체가 오히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막는 또 다른 장벽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규정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 네. 현실적으로는 외부 농산물을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규정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 않게 되니까요. 서류상 비율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결국 행정이 세운 목표랑 현장에 실제 돌아가는 상황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기사에 나온 한 실무자분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법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걸 의원님들도 좀 직접 현장에 와서 보셔야 한다고요. 와,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 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꽤 깊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기사를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나 기대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분들이 막 버섯 품질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라던가 뭐 새로운 가공 기술 도입을 논의하는 그런 장면들도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단순히 그 규제에 묶여서 쩔쩔매는 곳만은 아니고 포천 농업의 부가가치를 실제로 높이고 농가들 창업도 높고 또 미래 기술 같은 것도 고민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 주민분이 여기가 잘 돼야 우리도 찰맛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을 비추셨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오늘 포천시 농업센터 관련 리포 기사를 통해서 좋은 정책 목표가 이 현장의 복잡한 현실하고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 농산물 50% 사용 규정이 이상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참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숫자 50%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사 말미에도 보면 뭐 정책의 유연성을 좀 확보해야 한다거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또 농가별 맞춤 지원 강화, 농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포천시의 사례가 비단 포천시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현장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책 입안자라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